안녕하세요. 놀라운 저희들이는 미스터 논란입니다. 셰필드전 패배로 인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던 토트넘의 추락에 팬들은 다이어 머리 스타일에서 토트넘의 퍼포먼스의 추락을 볼 수 있다는 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토트넘은 리그 9위로 추락한 가운데 유로파 자리라도 얻기 위해 도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중에 손흥민은 국내외의 주목을 모두 받으며 가장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바로 들어가 봅시다. 셰필드전 토트넘은 엉망이었습니다. 맨유를 맞상대하고 웨스트햄을 제압한 모습은 이번 경기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분석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포츠웹에서도 팀과 팬을 실망시킨 5명의 선수라면서 절망적 크로스 성공률과 수비 불안의 오리에, 셰필드의 침투를 막지 못한 산체스, 결정적 순간에 선수 마크를 놓친 다이어, 실망을 안긴 크로스와 절망적인 수비의 벤 데이비스. 아니 이거 그냥 수비 라인 4명인데 어이없게도 마지막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해리케인에게 어시스트하기 전까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을 소유하고 전진하며 셰필드와의 게임을 이끌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공간에 안 보였고 공을 잡은 몇몇 순간들에는 넘어지고 말았다. 손흥민이 토트넘 경기에 나온 이래 이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세 골 다 같은 패턴, 윙에서의 컷백으로 실점한 토트넘. 이 페인을 고르라고 하면 어느 선수를 골라도 합당한 설명이 가능할 만큼 오늘의 경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오늘 100% 풀스쿼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후반 경기력이 완전 달랐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요. 초반에 토트넘은 꽤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냈고 골로 이어지는 정교함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반 30분 들어 측면 돌파를 허용한 수비는 컷백에 이어진 슛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내내 셰필드가 자주 보여줬던 패턴이고 다른 팀들은 이를 리그 재개 이후 성공적으로 막았기에 재개 후 승리가 없었던 셰필드였는데요. 토트넘이 그렇게 쉬는 기간 동안 노력해온 수비가 셰필드에게 골을 내주었을 때 상당히 허탈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골을 먹힌 지 2분이 채 지나기 전에 모우라의 마구잡이 돌파에 이어 눕방 어시스트, 해리케인의 황희찬 뺨치는 접기에 이어 정교한 마무리로 골을 기록하나 했는데 정말 VAR 돌렸을 때 제발 핸드볼 아니어라 했는데 결국 골은 취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세를 펼친 전반전은 마무리됩니다. 무리뉴는 서둘러 라커룸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팀토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팀토크 이후 무리뉴는 후반전이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예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트넘 쪽의 믿을만한 기자 댄 패트릭은 무리뉴가 자신들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선수들의 성향에 대해 더 이해가 된다. 나는 느꼈다. 후반전에는 극복할 만큼의 힘이 없을지도 몰라 두려웠다. 즉 팀의 멘탈리티에 대해 무리뉴는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리뉴가 도착하기 전 이미 포체티노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의 연장선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무리뉴를 축구 심리학자로 묘사하는 한 기사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무리뉴의 첫 시즌은 죽은 장작을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을 통해 우승팀을 만들려고 하죠. 단지 경기장 위에 가장 실력이 좋은 팀이란 게 아니라 휘슬이 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겼거나 졌다고 단정하지 않는 팀을 의미합니다. 무리뉴는 이러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부임 후 두 번째 시즌을 승리로 이끌곤 했습니다. 무리뉴의 방식도 간단합니다. My way 아니면 꺼져. 그는 다른 선수를 위해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며 선수들을 매니징하는 방식도 한결같습니다. 무리뉴는 선수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고 선수들에게 무리뉴라는 존재만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 외부에서 주어진 동기는 내부에서 얻은 동기보다 약합니다. 무리뉴는 그렇게 3년 차에 퇴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한 정신력의 2년 차가 토트넘에 올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리뉴의 전술이 구닥다리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술가는 아닙니다.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무리뉴의 전술이 정말 빛바랜 옛날의 것인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뉴가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정신력과 충성심은 많다는 일종의 축구 꼰대의 느낌이 납니다. 더욱이 그 전에 토트넘 스쿼드와 함께 지내던 감독은 선수들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능했던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감독의 변화가 가져온 분위기 차이는 어떤 것인지 정말 상상밖에는 할 수 없는데요. 과연 2년차가 다가오기 전에 이번 시즌 남아있는 경기들의 무리뉴는 자신이 원하는 스쿼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리뉴의 방식이 과연 통할까요? 확실한 것은 서두의 수비진 외 손흥민이 셰필드의 경기에서 페인으로 뽑힌 가장 큰 이유는 무리뉴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자리 이상을 커버하려는 정신력 때문이 아닐까 걱정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